새벽 3시 현관문 잠금 장치에서 요란한 비상벨 소리가 울렸어요. 깊은 잠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요. 이 평범한 밤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예감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붙잡고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 아니길 바랄 만큼 끔찍했답니다. 붉은색 딱지가 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딱지 위에 선명하게 찍힌 강제집행 예고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20년간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행복빌라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쳤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했어요. 부모님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밤늦게 걸려온 전화에 아버지는 출장 중이라 바쁘다고만 하셨고요. 어머니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불안감에 휩싸여 잠 못 이루던 저는 아침이 밝자마자 무작정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인지 꼭 알아내야만 했답니다.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창고로 향했어요. 희미한 희망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답니다. 우리 집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차례 담보대출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신흥채권 자연합이라는 알 수 없는 단체에까지 소유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은행 직원이 설명했어요. 은행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류 더미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출 서류들이 가득했죠. 복잡한 용어와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넘기던 중 내 눈을 의심케 한 것은 일부 서류에 찍혀있는 내 이름과 도장이었어요. 낯선 필체와 낯선 도장이었지만 분명 내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있었죠. 이건 제 서명이 아닌데요.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어요. 혼란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직원은 당황하며 부모님과 확인해보라 권했어요. 그 순간 부모님이 그동안 내게 베풀었던 모든 사랑과 믿음이 거대한 거짓의 장막 아래 숨겨져 있었다는 차가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며칠 후 드디어 부모님과 연락이 닿았어요. 나는 격분하여 따져 물었죠. 참아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답니다. 목소리가 절로 높아졌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요.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으셨다면서요?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간신히 입을 연 아버지는 한숨과 함께 지난 몇 년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죠.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답니다. 몇 년 전 작은아버지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부모님은 그를 돕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셨대요. 가족을 돕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그 돈을 갚기는커녕 블랙문 개발이라는 신기술 투자 사기에 휘말려 더 큰 빚을 지게 됐고 부모님은 그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집을 담보로 겨우 막았지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감당할 수 없게 되셨다고 해요. 부모님의 얼굴은 죄책감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급기야 나 몰래 내 명의로까지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믿었던 부모님이 나를 속여 이런 큰 빚을 지게 했다는 사실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들은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모아둔 돈까지 투자금으로 사용했고 내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아껴두고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다고 고백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딸아. 너희 남매의 미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니는 오열했어요. 나는 차가운 배신감에 몸서리쳤죠.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한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행동이 사실은 그들의 절박한 욕심과 기만으로 얼룩져 있었다니. 눈앞의 부모님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든든한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뛰어다녔어요. 더 이상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답니다. 내 명의로 된 대출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모님의 대출 서류를 모아 위조된 내 서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부모님은
내 행동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내 결정을 설명하며 나의 미래를 지켜야만 한다고 말씀드렸답니다. 내 명의로 된 대출은 무효화하고 그 외의 빚은 부모님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이 결정은 나에게도 큰 고통이었답니다. 결국 이미 집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산산조각 났어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덮쳐왔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우리 가족은 행복 빌라를 떠나야 했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온갖 추억에 깃든 그 집은 이제 낯선 이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텅 빈 집을 뒤돌아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부모님은 남은 빚을 갚기 위해 힘든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그들의 지친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내가 갈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나는 독립하여 모든 재정적인 관계를 끊었어요. 텅 빈 새로운 공간에서 불안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감정을 느꼈죠. 이제는 나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 차가운 진실은 나를 부서뜨렸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제 나는 나의 미래를 오직 나의 힘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해주세요.